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졌어요, 더. 사랑으로 커갑니다. 네. 주어는 생략할게요. 네, 사랑이 충만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와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 하나 또 잔잔한 거 있어서, 들어온 거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영적인 얘기 하나 준비해봤고요. 혹시 그 거울 볼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흔히 거울은 현실을 비춘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이 진짜 우리를 비추는 게 맞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니, 거울이 만약에 현실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비추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엉뚱한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들은 사연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얘기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 중에 가명으로 영선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의 언니한테 일어났던 일을 제가 사연 수집하다가 듣게 된 겁니다. 자, 영선이 언니가, 이제부터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할게요. 그 언니가 겪은 일이 벌어진 거는 2018년 한 늦가을쯤이었다고 해요. 여름 지나서. 그 당시 영선이 언니는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꽤 연식이 된, 그러니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만큼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가 또 가까워서 그런지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오래된 집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거울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옛날 집 가보면 현관 앞이나 방 안에 빌트인처럼 큼지막한 거울 붙어있는 거 좀 아시죠? 그 집도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선이 언니 방에도 오래된 전신 거울이 하나 붙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방을 봤을 땐 그 거울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딱히 월세니까 떼어낼 이유도 없고, 큰 거울 새로 사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놔두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상상도 못했죠. 이게 흔한 서랍장이나 벽에 붙은 장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처음 며칠 동안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냥 일상 그대로 흘러갔어요. 네. 근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잠자고, 진짜 우리 그냥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딱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영선이 언니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목 말라서 깨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잠결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때 뭔가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좀 기분이 이상했대요. 근데 그게 있대요.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느끼는 특유의 어색한 기운이라고 하셨는데, 익숙한 내 방인데 어딘가 낯설고 약간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거울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니 방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전신 거울이 보이게끔 배치가 돼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방의 모습이 방 안이 어두운데도 거울 속은 뭔가 희미하게 밝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방 안의 사물들이 마치 우리가 낮에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죠. 처음엔 잠결이기도 하고 달빛인가 꿈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물 마시고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아니 근데 거울 안이 밝다고 느껴질 정도면 뭔가 빛이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 등골이 싹 했대요. 왜냐면 방 안 커튼은 꽉 닫혀있고 불이 꺼져 있고, 그럼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울 속은 분명하게 밝았던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눈을 떠서 거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울 속에서 본인 제외하고 아주 작고 희미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언니는 정신이 확 들죠.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실눈 뜨듯이 찡그리고 뚫어져라 봤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 속은 평범한 우리 방 안의 모습? 그때까지는 그래서 헛것을 봤겠거니, 잠결이니까. 그래서 그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은 별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언니라는 분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그날 밤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지냈대요.
사실 뭐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상한 거 본다고 해서 당장 뭐 우리가 시들물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귀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언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언니는 막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였는데 근데 딱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약간 파스락 소리라고 할까?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비닐 같은 거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주먹 쥐듯이 잡으면은 파스락파스락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방 안에서 분명하게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지만 이게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언니도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결국 다시 눈을 떠가지고 방 안을 둘러봤대요. 근데 방은 뭐 예전처럼 빛이 나는 건 아니었고 방은 완전히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청각에 집중을 했는데 소리가 나는 쪽이 어딘가 이렇게 찾으려고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방향이 딱 하나로 좁혀졌어요. 그 전신 거울 쪽이었어요. 또 등골이 싸늘하죠. 왜냐면 거울 쪽에는 당연히 뭐 비닐봉지나 종이나 그런 소리 낼 만한 게 없는데 딱 그냥 벽이랑 전신 거울만 딱 놓여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자꾸 빠스락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 망설이다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확인해보자. 뭐 잠도 다 달아났으니까.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당연히 방 안엔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딱 멈췄어요. 불을 켜니까.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구석구석 천천히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빠스락거릴 만한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거울 뒤에 뭔가 꼈나 싶어서 거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뒤쪽을 봤대요. 붙은 거를. 이 언니가 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거울 뒤편이 자기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거울을 이렇게 좀 잡아 뗐더니 뒤편 벽지 부분이 살짝 뜯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조금 뜯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약간 손톱으로 긁어서 우리 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뗄 때 손톱으로 살살 긁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뜯어낸 것처럼 불규칙하게 조금씩 벽지가 뜯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거울 뒤에는 애초에 언니가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전혀 뭐 신경 쓸 리도 없고 딱히 건드릴 이유도 없었고 근데 벽지가 이렇게 조금씩 벗겨져 있었다는 거죠. 언니는 너무 찝찝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거울을 다시 제자리에 놔두고 방에 불을 끈 채로 다시 누웠대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 벽지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잠이 잘 안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언니가 처음으로 이 방에 나 말고 뭔가 있나? 좀 애매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대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 뭐 피곤한 탓, 무슨 탓 이러면서 넘기려고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때 한밤중에 별 그게 없이 그냥 잠이 확 깼다고 해요. 특별히 뭐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잠이 딱 깼대요. 근데 그때 딱 벽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딱 기억난대요. 새벽 2시 50분 정도였다고 해요. 이제 몸을 좀 뒤척이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언니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대요. 소리가 뭐였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약간 흐느끼는 소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흐느끼는 게 아니고 되게 작게 그냥 어디선가 멀리서 나는 작은 바람 소리? 휘잉휘잉 이런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리가 좀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흑흑흑흑 뭐 이런 소리였대요. 뭐 저는 우는 소리라고만 들어서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점점 우는 소리가 명확하게 커졌다고 해요. 밖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밖이 아니라 방 안 어딘가인 거예요. 또 소리가 머리카락이 쭈뼛 서죠. 그래서 침대 위에서 일단 움직이지도 못한 채 가만히 누워가지고 소리 출처를 또 확인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좀 눈 감고 집중을 해보니까 소리가 바로 침대 내 발치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고 해요. 언니가 이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대요 일단. 그리고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근데 소리는 안 멈추고 계속 이건 100% 사람 같은 소리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이제 계속 덮고 있는데 소리는 나니까. 근데 또 무슨 위해적 상황이 일어나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주 잠깐 용기를 내서 이불 틈 사이로 살짝 얼굴에 눈만 내밀고 봤대요. 침대 발치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안심하면서 이제 헛것 듣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시선이 자기 의도도 아닌데 우연히 약간 반강제적으로 전신 거울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 동안 방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전신 거울이 있던 구석 쪽은 창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윤곽은 보였다고 해요.
근데 언니가 그 희미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봤대요. 전신 거울에 뭔가 흐릿한 형상이 비친 거예요. 그 전신 거울에 비친 형상은 확실하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처럼 웅크린 채로 흐느끼는 모습이었대요. 흐릿한 모습이긴 했는데 분명한 건 웅크리고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오는 모습이었다고요. 와, 공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얼어붙었어요. 근데 딱 그때 그 전신 거울 안에서 웅크리고 흐느끼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언니 쪽을 거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바라봤다고 해요. 언니 말로는 그 눈빛이 너무 서늘하고 좀 한편으로는 슬퍼 보인다고도 느꼈대요. 아무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극에 달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대요. 잠든 거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뭐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었대요. 이게 언니가 겪은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언니는 확신을 가졌죠. 이 방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한번 엄청나게 무서운 경험을 하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이제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덮고 회피하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들이파는 거. 이 언니는 후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들이파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뭘부터 했냐. 아침에 정신 차린 다음부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대요. 우선. 이유는 하나였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왜냐?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좀 반장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진지하게 안 듣고. 그래서 언니 친구들도 처음엔 좀 웃으면서 넘기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언니가 너무 좀 진지하고 되게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계속 말을 하니까 친구들 몇 명이 걱정이 돼서 그날 밤 언니 집에 모이기로 했대요. 그날 밤 언니와 친구들 3명이 방에 모였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방에 들어와서 분위기 풀려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언니의 기분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대요. 그래서인지 방 분위기도 밝은 것 같고 언니 자체도 긴장도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도 이거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그리고 보통 뭐 얘기 들어봐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안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이 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밝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자신감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대요. 야, 니들 다 있는데 이게 무슨 귀신이냐고. 솔직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지. 근데 나 진짜 혼자 있을 땐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풀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도 뭐 한 자정쯤 지났대요. 친구들도 다들 좀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누워가지고 슬슬 자자 얘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딱 그때쯤이었대요. 그 방 안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들으시는 분들 아시죠? 시차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딱 감이 오실 텐데 네. 뭐냐면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 그게 그냥 추운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순간 소름이 쫙 끼칠 만큼 서늘한 기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니뿐만 아니라 언니랑 친구들도 그걸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긴장해가지고 얘들아 너네도 춥지?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도 동시에 막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그랬대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분위기 좋게 싸운 거 다 사라지고 싸늘해지면서 긴장감이 확 돌았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러다가 방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그 옛날에 들었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칵칵거리는 소리가. 네. 근데 이번에는 방 한쪽 구석에서부터 점점 이동하듯이 가까워지듯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도 이제는 장난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벙 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그 친구들과 언니 있던 곳으로 가까워지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 발치 쪽에서 또다시 멈췄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면서 막 가서 방 불을 켰대요. 그 불을 켜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딱 켠 채로 방을 다 뒤졌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불을 켜도 그 방에 찬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날 친구들이랑 언니는 그냥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 눈만 뜨면서 그냥 분위기 회복도 못하고 새벽을 맞았다고 해요.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언니는 진짜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로 막 더듬거리면서 혹시 이 방에 무슨 일 있었는 거 아니냐 따진 건 아니고 좀 되게 조심스럽게 예의 갖춰서 정중하게 물었대요. 왜냐면 이게 귀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상하게 볼까봐 좀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근데 집주인이 의외로 되게 당황하면서 말을 제대로 안 해주더래요. 그냥 아니고 그런 일 없었고 왜 그러시냐고 되게 방어적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여기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뭐 급한 일 있다는 듯이 먼저 서둘러서 전화를 끊더래요. 이러면 의심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처음에 그 중개해줬던 그 부동산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학생 뭐 그 방 잘 살지 않고 있냐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좀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 방에 그 몇 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술술 얘기해 주더래. 그때도 바로 나갔고 그 뒤로도 계속 금방금방 나가서 우리가 사실 그 방 잘 안 내줬는데 뭐 집주인이 갑자기 방 또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거였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머리가 좀 띵 하더래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일단 그 방 나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다른 곳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일단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 그 저녁부터였어요. 언니는 임시로 일단 이 집에서는 못 자겠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지내려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짐을 다 챙기고 현관을 나서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갑자기 현관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약간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그런 느낌인데 가지마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소리에 언니는 진짜 꼼짝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현관문을 확 제끼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굳은 건지 어떤 존재의 힘인 건지 뭐가 됐든 간에 갑자기 문이 끔찍도 안 하더래요.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좀 풀려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막 문 잡고 흔드는데 또 그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느꼈던 그 기운, 차가운 기운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로 확 보니까 그 순간에 현관에서 방 쪽으로 이어지는 약간 복도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걷는 길 있죠. 그 네. 방 쪽으로. 그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림자가 가까이 오면서 언니가 숨이 턱 막혀가지고 또 정신이 잃을 것 같더래요. 예. 그렇게 몽롱한 순간에 갑자기 벨소리가 크게 울렸대요.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얼떨결에 휴대폰을 확 집었대요. 화면 보니까 아까 연락했던 만났던 그 부동산 아저씨였대요. 그래서 막 울먹거리며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좀 급하게 학생 지금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집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뭐 그 방에 이상한 일 계속 생긴다고, 이번에도 금방 나갈 것 같다면서 뭐 이거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뭐 보이면 보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나도 가겠다고. 이게 이분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한 게 그분이 무속인도 아닌데 그 목소리 듣자마자 몸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끔찍도 안 된 현관문도 확 열리고. 그래서 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듯이 뛰어나온 거죠. 나오면서 좀 가자마자 부동산 아저씨도 바로 도착을 하셨고 아저씨도 좀 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언니를 보더니 괜찮냐고, 아무튼 일단 이 근처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차로 막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언니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 방에서 몇 년 전에 혼자 살던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자가 안 좋은 선택을 했었다고. 그 뒤로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헛것을 보면서 결국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아마 그 남잔지 어떤 존재인지 거기 있는 것 같다. 이제 확신이 되죠. 귀신이구나. 확신이 돼가지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다시는 그 방에 돌아가지 않았고 짐을 빼서 완전히 이사는 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사를 하고 좀 정신 차리고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방 계약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남자 손님이 왔었는데 네. 뭐 되게 착해 보였고, 근데 뭐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방을 계약해주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방 안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헛것을 보고 난리를 치다가 며칠 안 돼서 다 나갔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아요. 그분 얘기 전해 들은 걸로 봐서는. 그분 입장에선 그 방을 소개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게 뭐 아무래도 영적인 일이다, 이런 거 미신이니까 뭐 이 학생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 말을 끊더니 그 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약간 진지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분위기 딱 잡으면서. 근데 학생, 내가 지금 그 말해야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손님이 학생이랑 되게 비슷한 또래고 학생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다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전화 걸기 전에 그 방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계속 울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학생한테 연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 내가 전화하기 전에 그 울음소리가 그 전화 너머로도 들렸다고. 근데 너무 슬프게 오는 목소리였다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아직도 그 방을 못 떠나고 거기 갇혀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건도 끝나는데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없대요. 얘기는 뭐 비슷한 거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아마 외롭게 좀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계속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기운으로 예. 그렇게 대학생들을 끌어들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사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나중에 듣기로 그 아저씨가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좀 뭔가 자기도 많이 지쳤는지 그 집을 소개하는 일은 완전히 끊었대요. 이러다 또 사달이 날 것 같다.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고, 방을 구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조건 뭐 가격이나 위치만 보지 말고,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라고 했나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지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를 뭐 저도 아름아름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방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고 그런 얘기지만, 짧은 얘기지만 저는 좀 오늘따라 좀 믿기 힘든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야, 뭐 커버님이야 뭐 저희가 믿고 듣지 않습니까? 아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듣고, 그리고 커버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해놨어요. 뭐 사고 매물인 걸 좀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일본 아니면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고, 우리 그렇죠. 뭐 예. 귀족님들이나 우리들은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상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채널이니까 귀신 얘기하면 이런 거 너무하다 저런 거 너무하다 하지, 귀신 나왔는데 귀신 나온 거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해봐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안타깝지만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게 또 그런 집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비님, 귀족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어마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자, 오늘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냥 주제만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요. 오늘 뭐 예고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만. 독서실 하겠습니다. 독서실 안 가본 지 한참 됐는데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다며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연식이 있어서 라떼는 그렇지. 이제 독서실이었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독서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있잖아요, 대학 가면. 특히 뭐 학교 근처에 카페나 독서실, 뭐 아니면 학생들이 자주 찾는 그 중앙도서관, 뭐 이런 공간은 항상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조금은 특이한 곳이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 시설도 멀쩡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잘 찾진 않는 그런 독서실이나 카페 하나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그런 곳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는 그 제가 인터넷 방송 하던 때 시청자가 제보해준 얘기인데, 가명이죠. 현주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현주는 일단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였어요. 그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 기대도 크고 자기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 기숙사는 보통 경쟁률이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주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좀 치열하니까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했대요. 처음 자취를 하게 되면서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해서 사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한 달 정도 새내기니까 대학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현주가 살던 원룸은 그래도 깨끗하고 되게 조용한 편이었긴 한데 문제가 방이 너무 작고 책상이 좁았대요. 그러니까 책 몇 권만 올려놓으면 꽉 차버리는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공부하기엔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현주는 주변에서 공부할 만한 공간을 찾아보기로 했대요. 학교 도서관은 사람이 많아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고 카페는 카공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됐대요. 그러던 차에 학교 앞에 좀 골목길 쪽에 작은 독서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독서실이 좀 특이한 게 현주가 살던 원룸에서 한 5분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를. 독서실 앞에 딱히 간판도 없고 그냥 작은 그 안내판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하나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정도였어요. 뭐라 써 있었냐면 24시간 오픈 깨끗한 시설, 뭐 무료 커피 제공 이렇게 써 있었고 현주는 그 중에서도 무료 커피라는 말에 좀 혹해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했죠. 건물 외관은 꽤 오래된 느낌이 났는데 내부는 의외로 깨끗하고 좀 조용했다고 해요. 그 관리하신 아저씨도 계셨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고 바로 회원 등록했어요. 가격도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로 만족을 하면서 다녔대요. 자리가 왜냐면 항상 넉넉하게 비어있었고 조용하고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기 딱 좋았죠. 독서실 내부는 이랬습니다. 작은 방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방에 4개에서 5개의 책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상한 점 하나는 그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무리 사람이 없는 데라고 해도 좀 몇 명 지나갈 만한데 현주가 다니는 동안에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를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는 사람이 없는 날이 좀 많았더래요.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좀 조용하고 좋은 거니까 딱히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밤에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현주가. 근데 그날따라 집중 텐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대요, 그날은. 그 현주가 있던 방이 그 독서실의 맨 끝쪽에 위치한 방이었고 평소에도 거의 혼자 썼던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다가 문득 시간이 궁금해져서 시계를 봤더니 와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더랍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괜찮다가 피곤함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가자 하는데 그때 책 정리 주섬주섬 하는데 갑자기 독서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터벅터벅 하면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까 관리 아저씨 친절한 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순찰을 도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근데 소리가 점점 현주가 있는 방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현주는 짐을 다 챙기고 문을 열려고 딱 일어서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툭툭툭툭툭 오다가 현주가 있는 그 방 앞에서 딱 멈추더랍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손잡이를 잡고 딱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짝 연 상태에서 보는데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좀 그림자 같은 게 실루엣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별일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좀 자기만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숨을 죽이고 문 밖에 그림자를 주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한참 동안이나 아무 소리 없이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그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몸을 숙이면서 들여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온 느낌? 그래서 야 뭐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일단 좀 입 틀어막고 좀 몸을 숨겼대요. 손잡이 놓고. 그러면서 좀 약간 멀리서 실눈뜨고 보니까 그림자긴 한데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조명 때문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림자는 그냥 까맣고 형태만 있을 뿐 그러니까 뭐 얼굴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보다가 다시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터벅터벅 목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조용해졌죠. 그래서 현주는 좀 뭐야 그러면서 한참 숨을 고르고 난 뒤에야 겨우 짐을 챙겨가지고 좀 빠르게 종종걸음으로 독서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독서실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아졌대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까 중간고사라고 했는데 시험 기간이 임박하니까 다시 학교 도서관이나 카페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좀 며칠 좀 텀을 두고 쉬다가 다시 그 독서실을 찾았대요. 근데 그날 좀 더 기이한 일을 겪게 됐다고 했는데 다시 독서실을 찾은 날은 중간고사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험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대요. 아무래도 그날 겪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 있으니까 좀 망설이긴 했지만 막상 시험 공부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공간 없어서 딱 거기 찾은 거잖아요. 지금 도착하니까 그날도 역시 내부는 좀 썰렁하게 비어 있었고 관리하신 아저씨는 계시는데 그냥 늘 그렇듯이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데 그날은 보니까 친절했었는데
약간 무표정한 느낌으로 심드렁하게 인사를 하셨대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겪었던 그 이상한 그림자 같은 거 그거 본 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걸 또 그냥 여기 귀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엔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안 물어봤대요. 그리고 귀신을 봤다거나 확실히 뭐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설명하기도 난감하니까요. 아무튼 그 현주는 평소처럼 독서실 가장 끝방이라고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갔대요. 평소에 그 방을 선택한 게 딴 건 아니고 사람들 왕래가 없어서 조용하기도 했고 다른 방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같은 공간 들어오니까 며칠 전 기억이 떠올라서 약간 오싹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 애써 무시하고 자리를 잡았죠.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뭐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고 그 시험 공부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밤늦게까지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또다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고 독서실 내부 쪽으로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냄새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꼭 뭔가 타는 듯한 근데 그 타는 게 뭐 향 타는 냄새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우리 왜 플라스틱이나 그 전기선이 탈 때 그 고무 탄 냄새 같은 그런 냄새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냄새가 나면 보통 위험한 거잖아요. 귀신이고 뭐고. 그래서 불이 난 건가 싶어가지고 급하게 짐을 챙겼죠. 상황을 보려고 밖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열고 복도로 나와봤는데 복도는 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점점 진한 쪽으로 킁킁거리면서 복도를 쭉 걸어가 봤는데 냄새는 독서실 안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도 끝에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창고가 뭐냐면 현주가 처음 왔을 때부터 독서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잠겨 있었고 항상 닫혀 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한테 저기 맨 구석이 좋으니까 자기는 그 맨 구석방 써도 되냐 처음에 물어보니까 거기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창고 문틈으로 그 이상한 냄새가 강하게 새어나오는 게 확실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냄새가 좀 위험한 냄새니까 불안해져가지고 관리실로 갔대요.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 관리 아저씨?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 텅 비어있고 근데 카운터에 그 작은 모니터로 CCTV 화면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화면이 있으니까 사람도 없고 CCTV 화면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저 화면 중 하나가 그 창고 앞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화면 속에서 그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방금 전에 계단 갔을 때 그 분명히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창고 앞을 지나올 때 문이 꽉 닫혀 있었거든요. 그 틈에서 냄새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CC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근데 그 창고 문틈으로 뭔가 실루엣이 또 서 있는 게 보였대요. 실루엣이긴 한데 분명하게 형체상으로는 이제 뭐 팔다리 있는 그런 사람의 형체였다고 하더라고요. 현주는 순간 오싹해서 온몸이 딱 굳는 느낌이 들으면서 꼼짝을 못하고 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CCTV 화면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를 뻔했죠. 화면에 비친 얼굴은 사람 얼굴이 맞긴 한데 지난번에 본 건 얼굴이 안 보였다고 했고 근데 너무 창백하고 무표정해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인가? 인형 이런 건가? 그러면서 얼어붙어서 있는데 그때 독서실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보니까 관리 아저씨가 외부에 어디 나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현주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관리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막 말을 했대요. 아저씨 저기 CCTV에 누가 있다고. 아니 창고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요? 막 그랬더니 아저씨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더래요. 신기하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창고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잠겨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주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봤는데 아저씨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CCTV 화면 앞으로 데려갔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없고 창고 문은 다시 닫힌 건지 아무튼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친절한 모습이 아예 아닌 채로 이제는 귀찮은 듯이 한숨을 쉬면서 아니 뭐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계신데 다 착각이고 좀 이런 것 좀 얘기하지 말라고 공부하시든지 집에 가시든지 하라고. 그래서 현주는 아저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원래 이러실 분이 아닌데 창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날따라 퉁명스러웠고 그래서 그날은 그대로 짐을 챙겨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창백한 얼굴이 약간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좀 섬뜩했어가지고 떠올라서 잠을 좀 설치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도대체 그 독서실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거 독서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현주는 그 이상한 일들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CCTV에 나온 얼굴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계속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독서실 찾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이 친구가 좀 궁금한 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이에요. 저한테 뭐 물어볼 때도 계속 물어보고 특히 또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치기엔 또 강렬하죠. 그래서 깊이 알아봐야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독서실 이름을 검색하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든가 게시판이나 뭐 이런 지역 카페 같은 거 뒤지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서실 이름으로는 딱히 괄목할 만한 별다른 정보가 나오진 않았고 그 독서실이 있는 건물의 주소나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조금씩 싶은 얘기들이 몇 개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처음엔 그냥 막연한 소문이나 약간 카더라 뭐 이런 수준의 글들이었는데 내용들은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찾은 글들 중에 몇 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 건물에 독서실이 아니라 학원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한 남자 강사가 학생들과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고 특히 좀 여학생에게 그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해요. 그게 좀 심해가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고 결국에는 이슈화되고 뭐 이렇게 영업도 안 좋고 그래서 학원이 문을 닫게 됐다 뭐 그런 골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는데 그 학원이 문을 닫은 직후에 그 남자 강사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하게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고 막 조사하고 신고하고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실종된 채로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글들을 읽으면서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봤던 창백한 얼굴이 그 강사는 아닐까? 막연하죠.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독서실에서 봤던 남자 얼굴도 자기가 상상했던 강사의 이미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무표정하고 창백한 느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몇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업종도 바뀐 그곳에서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한 건 독서실 관리 아저씨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독서실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봤대요. 아저씨 여기 독서실 말고 전에 다른 뭐 학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표정이 좀 미묘하게 굳어진 거예요. 침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 건 없었다고. 진짜로 이거 뭐 그런 뭐 이상한 가십거리 같은 소리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학생분은 공부하러 왔으니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약간 말을 저는 지금 뭐 나름 이렇게 조리 있게 문장화 시켰지만 그게 어버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대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독서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약간 무서워지기도 했대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독서실을 자주 이용했던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오래 살았던 토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변 학교 친구들한테 해서 조금 아름아름 물어봤대요. 그러다가 그 현주 어머니가 또 계신데 동네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연고가 있으시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같은 연배의 지인이죠.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현주가 얻기는 힘든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일치하는 내용은 뭐냐면 똑같이 학원에 하던 데였고 또 남자 강사가 이상했었고 결국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교차 검증이 되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경비 아저씨 말은 틀렸다는 거. 근데 그 확실은 해줬는데 문제는 알겠다. 여기까지 알겠다고. 근데 그 실종됐던 남자 강사가 왜 지금 독서실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냐 그거였죠. 그게 뭐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뭐 진짜로 귀신이든 간에.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서 독서실을 조금 자제했고 가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쯤 되니까 많이 두려운데 이거를 그만 파야 되나. 근데 너무 궁금해. 그러다가 주변 친구의 조언을 좀 듣게 됐는데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 이거 자꾸 신경 쓰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네 성격도 내가 잘 알고 이럴 땐 그냥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속 시원하겠다. 별건 아닌 조언이지만 약간 친구의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뭘 했냐. 근데 혼자 하긴 좀 무서우니까 그 친구 보고 야 그러면 니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독서실 주변을 밤에 몰래 살펴보기로 했대요. 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고 어려우니까 밤 늦은 시간에 몰래 둘이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11시쯤 만났어요. 밤 11시에. 그래서 친구랑 독서실 근처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사람이 좀 없는 곳이었으니까 밤 되니까 사람이 더 없었고 주변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아서 거리가 완전히 적막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창문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내부에 뭐 이상한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엿보기로 했어요. 그 독서실은 건물의 2층과 3층을 쓰고 있었는데 건물 뒤편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이 있어가지고 접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숨죽이고 그렇게 창문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뭐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책상, 의자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서 3층 구석에 있는 창문을 바라봤는데 거기서 약간 이상한 걸 목격하게 돼요.
창문 안쪽으로 독서실 내부가 보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희미한 비상구 불빛 정도만 보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 안쪽 창문 옆으로 어둠 속에서 뭔가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처음엔 착시인가 싶었는데 네. 아니야.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사람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두운 독서실 안에서 천천히 좀 빠르지 않는 속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순간 깜짝 놀라서 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얼굴이 그 CCTV 봤던 그 남자 얼굴과 똑같았다고 했거든요. 친구한테 이제 조용히 손짓하면서 그 창문 안쪽을 가리켰는데 친구도 바로 형체를 봤대요. 그러니까 또 두 명이서 본 거니까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형체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현주랑 친구를 똑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소리는 못 내는 상태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남자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짓는 것처럼 예? 목소리를 슬쩍 올리면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비명도 못 지르고 막 점점 창문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희미한 불빛 같은 게 이제 좀 비쳤는데 좀 되게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 창백하다는 거는 이제 좀 얼굴이 좀 하얗다 이런 느낌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완전 그냥 사람 피부가 맞나 싶은 느낌의 눈동자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동자가 흰자는 아닌데 약간 그 흰색인데 회색빛 탁한 눈동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제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이제 끼룩끼룩 기울이면서 창문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대요. 그래서 현주가 정신을 좀 차리려고 이대로 있으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친구 손 잡고 정신없이 나왔대요, 그냥. 그래서 막 이제 숨이 폐가 튀어나오게 막 뛰어가지고 큰 길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겨우 멈추고 안 되겠다. 이 독서실을 뭐 비밀이고 뭐고 파헤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며칠 동안은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라서 일부러라도 이 얘기를 꺼내지 말자.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사람 얼굴은 생각이 나고, 그렇게 며칠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찝찝하고 생각이 나고 인젠 트라우마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낼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며칠 후에 이제 다시 그 독서실 주변으로 가서 네. 낮 시간에 건물 상가들 돌면서 뭐 경찰로 지금 탐문 수사 뭐 이런 거 하듯이 좀 열정이 대단한데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독서실에서 계속 그 움직이는 형체를 봤으니까 무슨 사연 좀 소문 나지 않았을까? 근데 좀 상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별다른 얘기는 처음에 안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손님 없어서 문 닫은 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얘기했대요. 그러다가 그 건물 옆에 어떤 분식집 하나를 그냥 우연히 들어갔죠. 이제 여러 군데를 돌다가.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떡볶이 하나 시키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셨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대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냐, 독서실 저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에,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상한 거 봤다고, 신경 쓰여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얘기를 꺼내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사실 예전에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 학원은. 근데 어느 날부턴가 뭐 사람들이 줄고 폐업을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건물에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강사가 실종된 이후에 폐업에 가는 과정이죠.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학원 화장실에서 혼자 어느 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구급차가 와서 보니까 숨을 거두었다. 정확한 사인은 이제 심장마비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강사가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 좋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밤에 불이 깜빡이거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뭐 비상벨 같은 게 울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희미한 형체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학원에 사람이 줄었고 그 남자 강사 사건도 있었고 아무도 결국에는 학원을 찾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골자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업종이 바뀌어서 새로운 곳이 왔지만 그 죽은 사람이 아직도 그 건물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나도 밤에는 이 근처에 잘 안 가.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가 실종된 거랑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누구를 찾는 듯이 계속 서성이더라, 독서실에.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독서실 당연히 안 갔고, 그래서 독서실은 지금도 뭐 영업은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목격담 얘기도 에타 같은 데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좀 희한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오늘 얘기가 제가 들으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했던 게 강사에 대한 얘기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강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폐업을 했다,
그래서 그 존재는 강사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일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은 특별한 무슨 사인이 있었을까? 전 이게 너무 파편된 여러 가지 단서들인데 네. 이게 뭐 얘기를 더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들은 그렇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결말 느낌이죠. 결말이라든가 원인 같은 거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에 열린 결말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장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오늘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장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강장님이 그 남자다운 목소리가 강력하게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작은 이모 이야기예요. 아, 네네네. 네, 작은 이모님 이야기면 무속과 관련돼서 이제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장이죠. 정확한 때는 저희 작은 이모가 저희 친누나 돌이 좀 지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였다고 해요. 예. 그때 저희 큰 이모는 대구에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외삼촌께서는 울산에서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저희 엄마랑 손을 잡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작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근데 제주도로 또 내려가는 이유는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외가 쪽 집안 대대로 신줄이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이모는 안 받고 저희 외삼촌은 아예 영향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하고 작은 이모가 좀 크게 그 신줄을 많이 타고나셨는데, 제주도에 간 이유는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무당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중 하나는 강신무라고 해서 외부에 있던 신이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세순무라고 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줄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대부분은 그런 강신무 아니면 세순무로 나뉩니다, 무당이. 근데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세순무도 되고 강신무도 되는 겁니다, 저희 작은 이모는. 그렇다고 다른 무당분들처럼 복비 받고 전 봐주고 굿비 받고 굿하는 이런 무당은 아니지만 그냥 무속인이죠. 근데 강신무로 내려온 신은 아시다시피 장군님 할아버지고, 그리고 세순무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은 4분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1분하고 할머니 3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는 그 세순무로 내려온 4분의 신을 시성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주도 살이를 하기 위해 내려간 거였고, 그렇게 해서 시기가 저희 친누나가 돌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죠.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메인 마운틴이 있잖아요. 한라산. 메인 마운틴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워낙 그 산은 또 기운이 좋다 보니 강신무로 내려온 저희 그 장군 메인 신이시죠. 그 주신을 또 치성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도 좀 지나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터를 잡은 곳은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텃세 아닌 텃세도 조금 있었지만 별탈 없이 여자 3명이잖아요. 저희 누나까지. 여자 3명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살이를 하고 간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니까 그 마을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트고 점점 얼굴도 익혀가면서 마을에서 다 같이 좀 잘 지냈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도 가까운 이웃은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랑 어머니는 또 해녀 이런 거는 또 못 하시니까 이제 해녀분들이 물질하러 나가면 거기에 가서 찬도 조금 만들어주고 물질하는 거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답니다. 한날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희 누나를 케어하느라고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 작은 이모는 조금 속도 답답하고 그날따라 왠지 바닷가도 좀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해서 산책을 이렇게 나갔는데 밖이 굉장히 시끄럽더랍니다. 엄청. 그래서 뭔 잔치하나 생각해서 그 시끄러운 쪽으로 걸어가 보니 엄청난 구판이 크게 열려 있더랍니다. 근데 그 전에 구판이 열리니 이런 소식도 못 들었고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구판이 열려 있더랍니다. 마을에. 그리고 그 구판 열린 곳을 가니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이웃 사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천도제를 하나 뭘 하나.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아시다시피 친엄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승도 따로 딱히 없고 굿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 그러니까 틀만 안 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해서 아무렇지 않게 갔죠. 그렇게 거기서 막 구판을 열고 이런 거 구경하고 구판 끝나고 나오는 음식도 먹고 하다가 그 구판에서 구슬한 분이 그 집의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상태가 굿이 끝났는데도 딱히 그렇게 시작과 끝이 뭐 다른 걸 못 느끼셨답니다. 이모께서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구슬했길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에 계속 쳐다봤답니다. 그냥 그 아저씨를. 근데 아무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됐으면 그 당시에 작은 이모께서도 빙의된 자를 수없이 봤을 텐데 빙의자의 모습도 아니야. 네. 그리고 뭐 누가 주위에 뭐 끼라든지 이런 게 그 아저씨를 괴롭힌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상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짝 무슨 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좀 우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 할 뿐이었고 뭐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모는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다가 느끼셨답니다. 그 후에 이 구판을 연 무당이 그냥 굿비만 받아 처먹고 사기를 쳤구나. 그냥 사기굿이구나. 그걸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막 그 굿판을 정리하고 있는 바라지랑 악사분들 그 사이에 있는 한 그 무당을 딱 쳐다보니 그 무당도 마침 저희 작은 이모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눈이 마주쳤답니다. 무당과 무당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굿판을 한 무당도 저희 이모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저희 이모도 피하지도 않고 한참을 둘이서 눈싸움을 하듯이 쳐다봤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보니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 무당이 별거 아닌데 뭐 흔히 말하는 X도 아닌 게 뭣도 아닌 게 뭐 이래 깝치듯이 쳐다보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이모가 황당해가지고 그냥 피식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그 끝판한 무당은 눈을 쓱 깔면서 피하더랍니다. 저희 작은 이모 눈빛을. 그렇게 해서 이 새끼가 이거 사기 쳐놓고 어이가 없네 이거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또 그 이웃한테 굳이 또 왈가왈부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구판을 했을 거니까 딱히 뭐 이거 사기니 뭐니. 그리고 이모가 거기 내려간 이유는 단지 이모가 모시는 신분들의 치성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지 거기서 무업이나 뭐 무속적인 일을 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무속인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왠지 또 귀찮은 일도 생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갈 생각이었고 거기 계속 머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딱히 티도 안 내고 그냥 그 자리가 끝났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구판도 슬슬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 한참을 잊혀져 가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를 저희 작은 이모께서 등에 포대기로 해가지고 업으시고 바닷가를 조금 걸으면서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갯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바다의 파도도 좀 매섭게 치고 있던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그 갯바위 위에 그날 굽술했던 아저씨분이 그 갯바위 끝자락에 서 있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아저씨 이래 바람 불고 한데 저게 왜 있노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몸을 살랑살랑 옆으로 조금씩 흔들더랍니다.
약간 술 취한 사람 맨키로. 그래가지고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이 돼서 이모가 아저씨 위험한데 그 잊지 말고 좀 나오이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또 귀찮은 일, 쉽게 말을 하자면 엮이기 싫어가지고 됐다 그냥 가자, 말했으면 됐지 그냥 가자 이래서 가려고 두 분이서 등을 돌고 가다가 저희 엄마하고 작은 이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시선을 돌리더니 야야 큰일 났다, 저희 작은 이모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어머니가 야 아저씨 떨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서있던 곳을 다시 쳐다보니 서있던 아저씨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고 진짜 빠졌나, 바다에 빠졌다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빠졌다 어쩌노 막 이러면서 된 거죠. 그래서 이모가 저희 누나를 업고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은 이모가 더 빠르고 좀 더 냉정하고 이랬지만 누나를 업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희 어머니 보고 일단 마을에 가서 빨리 마을 사람들하고 빨리 소방서에 전화해라, 빨리 가라 언니야, 빨리 가서 빨리 마을 사람들 불러라 이러면서 보내고 이모는 평정심을 찾고 그 아저씨가 서있던 갯바위를 걸어갔답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일단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어디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맹정신이라면 분명히 살려달라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물 위로 호우적거리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수어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그래서 갯바위 쪽으로 그 아저씨가 서있던 위치까지 조심조심해서 저희 누나를 이모가 업고 있던 상황이니까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안전하게 바다 쪽을 바라봤다. 네. 근데 온데간데 없더래요. 뭐 진짜 빠진 거 맞나 이러면서 파도가 너무 심한데 큰일이네 생각하면서 계속 바다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쫙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먼 곳에서 이렇게 면봉같이 하나가 뭐가 나와 있더랍니다. 볼록. 그게 이렇게 그 멀리에서 이렇게 천천히 오더랍니다. 가까이. 천천히 와서 시야에 들어오고 정확한 형체가 보일 때쯤에 보니까 아저씨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데요? 이러면서 파도가 이래 심한데 무슨 수영을 그래 합니까? 누가 물사람 아니랄까봐 뭐 합니까?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많이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오더랍니다. 갯바위 쪽으로. 그리고 갯바위 앞쪽까지 왔는데 그때서야 이모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왜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니 사람이 헤엄쳐서 오는 거면 뒤에 발을 첨벙거리거나 몸도 보여야 정상 아니냐. 맞지? 수영을 하려면 일단 일자로 엎드리도 눕든 일단 몸은 보이지? 근데 야 이모가 말했잖아. 면봉 대가리 같은 것만 나와 있었다니까. 얼굴만 있었다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맞네 이상하네 이랬죠.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그게 가까이 왔어. 머리만 떠서 온 거지 물에서. 근데 이모가 말하지 않았냐. 파도가 치고 있었다고. 매섭게 치고 있었다고. 근데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꼿꼿하게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귀신이가 이라니까. 모르지. 근데 가까이 왔대요. 이렇게. 그게 갯바위 앞쪽까지 왔대요. 앞쪽까지 와서 고개를 들고 저희 작은 힘으로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아저씨가. 그 순간 알겠더래요. 이 새끼가 아저씨 아니구나. 귀신 새끼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일단 저희 작은 이모는 저희 누나를 업고 있으니까 최대한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그냥 바로 고개를 돌리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신경 끄고. 더 이상 뭐 허튼 짓 안 하고. 왜냐면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무슨 악영향이 끼칠까봐. 그래서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이랑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럼 마을 사람들이랑 와야 될 텐데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더랍니다. 마을 쪽에서. 무슨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언니야 뭐하는데? 왜 사람들 안 데리고 왔나? 이러면서 물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말을 못 하더랍니다. 말을 못 하고 허공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 언니야 뭐 하는데? 이러면서 언니 이런 거 한두 번 보나?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는데 아저씨가 집에 계셨다 이러더랍니다. 저희 작은 이모는 알잖아요 어차피 상황을. 그래서 뭐 알고 있다.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내 이야기 해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자 하고 저희 작은 이모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마침 집에 딱 도착하니까 저희 누나는 잠들어 있고 해서 살포시 방에 눕혀놓고
저희 엄마하고 부엌에 와가지고 찬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째 된 거냐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니 이제 말을 해줬답니다. 뭐 이래 돼서 이랬는데 딱 봐도 그 아저씨 아닌 것 같다. 아니고 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 아저씨 형상으로 해가지고 내를 괴롭히려고 한 건지 뭘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언니 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전문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노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또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별일 있으면 우리 할배가 뭐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넘어갔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모가 그 모시고 있던 장군 할아버지를 또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두 분께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날 뒤로 며칠 동안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그렇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보내고 저희 작은 이모는 그 갯바위를 한 번씩 가면서 도대체 뭐 하는 귀신인가 영광가 싶어서 또 찾아보려고 갔는데 그 뒤로 또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내 앞에 대차게 와가지고 실실 쳐오고 가는 귀신은 또 처음 보네 이러면서 이모는 그때 그런 애는 또 처음 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훤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마을이 너무 시끄럽더랍니다.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싸우는 것 같은 소리 들리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일단 누나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해서 엄마가 저희 작은 이모로 등 떠밀어가지고 이모가 나가본 거죠.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구판했던 집에서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해서 가서 보니 아저씨가 불 지를 거라고 계속 휘발유를 막 뿌리려고 하고 있더랍니다. 그거를 그 집 할머니하고 아저씨 와이프분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말리고 있었고 아줌마 할머니가 막 말리고 있고 그 아들내미도 같이 막 말리고 있고 그 아저씨는 계속 기름통을 들고 불 지르려고 막 하고 있더랍니다. 예. 근데 이모가 그거를 계속 많이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뭐 딱히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장정 한 명에 할머니, 아줌마 3명이서 붙어가지고 뜯어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뭐 저희 작은 이모가 힘이 세서 그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라면 가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딱히 별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불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지배적으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서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줌마하고 할매하고 야야 와서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막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일단 제주도 말로 해서 그냥 막 하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모는 그냥 많이 쳐다봤답니다. 계속 아저씨를. 근데 어느 정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움직이던 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저희 작은 이모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근데 그 웃는 표정이 그때 물에서 봤던 놈이랑 똑같은 표정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는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등 돌려서 그냥 바로 집에 갔답니다. 너무 기분 더럽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그 화를 저희 친누나의 애교와 베이비 페이스를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화를 깔아앉히고 저희 어머니랑 뭐 밥 먹고 이야기 좀 하고 TV 좀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집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문에 누가 막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씨 밤에 뭔 짓이고 또 동네에 뭐 갔네 이러면서 꿈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동네를 쳐와가지고 하필 골라도 이딴 데를 골라가지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짜증이 나서 너무. 그래서 대문을 나오면서 누군데요 이러면서 대문을 탁 열었는데 온몸이 폭삭 젖어있는 아저씨하고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아저씨하고 똑같은 아저씨인데 한 명은 폭삭 젖어있고 한 명은 활활 타고 있는 이 아저씨 2명이 서 있더랍니다. 서가지고 젖어있는 아저씨는 저희 작은 이모를 보고 너무 춥다 내 좀 따뜻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아저씨는 너무 뜨겁다 내 좀 차갑게 해달라면서 내 좀 시원하게 해달라면서 그 이모는 보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 이모는 둘이 껴안아라면서 둘이 껴안으면 되겠네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니 둘이 물과 불인데 둘이 껴안아서 한 명은 꺼트리든 한 명은 식후든지 알아서 해라고 똑같이 생긴 거 둘이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냥 피식 웃더니 가더랍니다. 둘이 이모가 화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어처구니가 없더랍니다. 뭐 하는 것들이길래 나한테 일어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 나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날 그 꿈을 꾸고 그 아저씨 두 분이 등을 돌려서 나가고 저 멀리 사라지고 잠에서 탁 깼는데 또 동네가 시끄럽더랍니다. 아, 네. 또 뭔 일이고,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노? 이러면서 옆에서 저희 엄마하고 누나는 잠들어 있고 아직 저 이모는 짜증나네 진짜 이러면서 나갔는데 이제 연기가 가득한 거죠, 동네가. 그래갖고 뭔 일이고 이러면서 주위 둘러보니 구판했던 그 아저씨 집에 불이 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희 작은 이모 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떠오르면서 섣불리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 무슨 공황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이 갑자기 메스껍고 어지럽고 막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그냥 뛰었답니다. 그 불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또 불난 집은 시끄럽고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소방차가 온 것 같고 해서 굳이 가갖고 이모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모는 안 좋은 속과 이런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바다 쪽으로 갔답니다. 탁 트인 공기를 마시려고. 근데 이모가 이 바닷가 쪽으로 간 곳이 그 아저씨가 그 빠졌을 때 서 있었던 그 아저씨 똑같이 생긴 연가가 서 있던 그 갯바위로 이모가 갔더랍니다. 이모도 모르게. 그래갖고 거기 서가지고 하필 와서 또 이딴 데 왔네 이러면서 또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심호흡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더랍니다. 마을에.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모도 조금 괜찮아졌고 해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몸도 마음도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불난 집으로 가본 거죠. 갔는데 이미 초상집이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이렇게 타신 거죠, 불에. 그래가지고 운명을 좀 달리하셨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초상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또 지금처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또 그런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집에서. 근데 집은 이미 불탔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서 이렇게 장을 치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장 치르는 장례식 집을 가가지고 저희 엄마는 누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작은 이모만 가신 거죠. 갔는데 그때 구판했던 그 사기꾼 무당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탁 앉아갖고 고기하며 밥하며 이렇게 처먹고 있더랍니다, 그 무당이. 근데 이모가 그 무당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화가 너무 끓어오르더랍니다, 진짜. 가자마자 그 무당이 할머니이셨거든요, 이모 말씀으로는. 근데 가자마자 이모도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뺨을 쳐 올렸답니다. 일단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뺨 맞은 무당은 당연히 저희 이모 보고 이 미친이라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감히 내를 이러면서 막 제주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니까 이모는 더 열이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면서 막 표준어를 쓰던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또 뺨을 2차례나 더 때렸답니다. 예. 더 때리고 나서 이모도 자기도 이제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굽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천하나 이러면서 어디 사기칠 게 없어가지고 구판에 사기치고 아무 이상도 없는 아저씨 그렇게 굿해가지고 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면서 이모가 막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호통을 치니까 당연히 그 상주인 그 아저씨 아들하고 아주머니 할머니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모든 포커스가 그 무당한테 쏠리겠죠. 그렇게 쏠려서 이제 다구리 아닌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모가 직접 안 나서도.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면서 조금씩 등 떠밀려서 이모는 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멀찍이 서가지고 그 다구리 까이는 무당 할매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불덩이하고 물이 이렇게 떠 있더랍니다. 이렇게 도깨비 불처럼 불 하나 하고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가 둥둥 떠 있더랍니다. 그 할매 옆에. 그래갖고 저거는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일단 뭐 이모는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영가도 아닌 귀신도 아닌 저 두 개가 분명히 뭔 수를 써도 썬 건데 이 할망구 이건 도대체 뭐하는
순간이고 막 생각이 된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일단은 뭐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할머니는 바라지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그 할머니 무당이 대처한 모습이 딱 봐도 왠지 자기 탓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상주인 아저씨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다 저희 작은 이모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진짜 몰라서 미안하다면서 막 고맙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와중이었고, 복덩이가 왔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우리가 진짜 죄송하다 미안하다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하더랍니다. 근데 이모는 뭐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맞잖아요. 그냥 아저씨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사촌인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온 건데, 뭐 뜻하지 않게 이래 상황이 됐으니 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아저씨한테 인사드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황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제주도살이가 끝났어요. 그 제주도살이를 한 게 한 이모 기억으로 1년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다시 큰 이모가 있는 대구로 왔답니다. 그렇게 대구로 와서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렀죠. 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제주도에 또 한 번 시성드리고 하기 위해 간 거죠. 제주도로 10년 만에. 그냥 갔다가 그 머물렀던 그 마을로 오랜만에 가본 거죠. 이모도 궁금하니까. 그때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웃 주민들이 아직도 계시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있던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랍니다. 그나마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계셨더랍니다. 그때가 날이 조금 더워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모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 어르신께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잠깐 터를 잡았었는데 그때 계셨던 이웃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다. 몇 집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계시던 이웃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작은 이모 보고 처음에 제주도 말씀으로 막 하는데 저희 이모가 못 알아들으니 이제 그 집에 있던 그 어르신 며느리 분 같은 분을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통역 아닌 통역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살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다고. 왜 그러냐 이러니 온 마을이 다 불타서 그때 새벽에 불이 타서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싹 다 정리를 하고 여기 다시 마을을 세운 거다. 그럼 한 분도 안 계시냐? 그러니까 안 계신대요. 그래서 이모는 너무 비통하고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혹시나 남아있거나 할까봐 네. 이렇게 좀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천도해드릴 분 있으면 천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더래요. 한 분도 남아있는 분이 안 계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하네. 한 분 정도는 있을 법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안 볼 수가 있지. 분명히 그런 화재로 인해 돌아가셨으면 한이 조금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 제주도에 저희 작은 이모가 알고 계신 지인 무당분이 한 분 계셨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둘러보고 그 지인분을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야기를 나와서 그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지인 무당분한테 이야기를 하니 이런 할망구가 있었고 그 할망구 때문에 그때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내가 이번에 10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그 마을을 들려서 이렇게 그 마을에 대한 사연을 좀 들었는데 뭐 이래 돼서 이래 됐단다. 참 희한하다. 도대체 그 할망구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나도 또 뺨 한 차리 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 무당분께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혹시 그 네가 말한 그 무당이라는 할매가 그때 당시에도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흰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카락 새까맣고 허리도 빳빳하게 서 있고 키도 조금 있고 등치가 조금 있는 할머니 아니었나 이런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이모가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분명히 모습은 할머니인데 머리가 시꺼먼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맞다. 머리가 새까맣더라. 할머니인데 주름 짜글짜글한데 머리는 희한하게 새까맣더라. 염색을 했나? 그때 염색이란 게 있었나? 이러면서 희한하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어떻게 하냐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 할매 참 벨라다 벨라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럼 뭐 하는 양반인데 이러면서 물어보니 돌비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태에서 신을 모시는 분들보다 이 섬이나 이 물가에서 모시는 분들이 엄청 억세고 이런 거 아시죠? 알죠. 네. 네, 좀 더 뭔가 빡빡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할매가 정말 뭐 만신이고 영검한 그런 분은 아닌데 정말 특이한 게 수살기하고 화마기를 모시는 미친 할망구였답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화마기하고 그 다음에 수살기를 살날리는 그런 미친 할망구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아저씨 구판을 열었는데 자기는 엄청난 돈을 받고 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판 열었는데 먹 같은 게 일단은 자기도 무당이랍시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저희 작은 힘으로 쳐다봤는데 저희 작은 힘으로에 만약에 장군님이 보이셨다면 그 할매한테 장군님이 보이셨으면 아마 허튼 짓을 안 했을 텐데 그 새순무로 내려오신 분들은 워낙 장군님이 세시니까 길을 못 펴시고 이렇게 그냥 계셨던 신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새순무로 내려오신 집안 신줄의 신들을 조금 치성드리고 기도드려서 조금 이렇게 어깨 좀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드리려고 온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이모께서 그냥 간병인처럼 이렇게 모시던 신들이었다 보니 너무 약해 보였던 거죠. 그 할매한테. 네. 근데 그 할매는 진짜 제대로 된 신을 모신 게 아니라 수살기하고 화마, 이 불귀신이죠. 쉽게 말하면 불귀신 두 개를 모시고 있던 아주 미치광이 무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이 눈가리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비슷한 영환이 띈 거지. 그래 놓으니까 저희 작은 이모가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둘이서 눈싸움 할 때 그 기백이 안 꺾이니까 그냥 지가 기백이 꺾여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래 돼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그 할망구 눈가리에는 저희 작은 이모가 그렇게 센 뭐가 안 느껴지고 무당으로도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자기가 데리고 있던 화마 불귀신하고 수살기 물귀신을 보내서 그렇게 괴롭힌 거고 이모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나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때 다구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구리에 대한 복수심에 그 마을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그 할매가 되게 그쪽의 지역에서는 좀 소문이 많이 났답니다. 미치광이로. 괜히 엮이면 진짜 제대로 된 무당도 솔직히 수살기, 화마기가 둘이서 덤벼들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모 말씀은 그래요. 그냥 힘들 수도 있고 대처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 말 그대로 더러운 할망구다. 그러니 건드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그 할매한테 막 할 수 있는 다른 무속인이 존재도 하지 않는 제주도였다 보니 딱히 손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갈 때는 화려하게 바닷가 바위 절벽에서 불에 탄 채로 바다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 할매가. 그렇게 해서 일단 세상은 떴답니다. 그렇게. 요렇게 좀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요 이야기가 저희 작은 이모한테 엊그제 들었거든요. 엊그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랑 밥 먹고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TV에 그 마침 조희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귀신 보는 그 드라마죠? 네, 맞아요. 그게 딱 나오는데 마침 저희가 봤는데 그 학교에 있는 화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시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런 거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화마 맞지 저런 놈들이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제 이야기가 아닌 작은 이모 이야기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어차피 뭐 강장님의 이야기는 믿고 듣지만 이모님의 이야기도 재밌고 강장님이 겪은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너무나 무섭고 재밌기 때문에 그냥 강장이라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참여하실 때도 강장님만의 그 색깔이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꼭 그런 경험담으로 또 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